안녕하십니까, 정희성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가벼운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질문을 한 가지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뭘까요? 눈치채셨군요. 바로 분홍색입니다. 뭐 때문에 분홍색을 좋아하는지도 아십니까? 아마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파란색, 빨간색, 다양한 색깔을 각각이 아마 좋아했을 건데 노동조합에 가입한 5만 5천 명은 한결같이 분홍색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건 바로 노동조합의 조끼가 분홍색이기 때문입니다. 분홍색을 입고 전국 노동자대회에 한 번씩 참가하면은 광화문을 뒤덮는 물결이 분홍색 물결로 뒤덮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힘을 그 자리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 나서야만 해결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노동조합에 대한 자긍심도 엄청나다고 하는 거죠. 이러니 분홍색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언제부터 투쟁 조끼를 입기 시작했는지 이걸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93년도에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김영삼이죠.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군사정권 시절에 노동 탄압으로 인해서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을 시키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모이는 자리, 효창구장에서 모였을 때 주요 구호 중에 하나가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원직 복직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당시에 경주, 포항에 있는 해고자 복직 추진위원회 이 동지들이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해고자 복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끝에 검은색 조끼 위에 노란색 글씨로 일터로 가고 싶다고 하는 글씨를 새겨 입은 조끼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 맨 처음 시작이지 않냐. 아주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이때 가장 눈에 띄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끼를 입기 시작한 것이 점점 많은 노동자들이 조끼를 입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조끼를 입으면은 도대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쟁력이 높아집니다. 군대 갔다 오시는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멀쩡하던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은 길거리에 침 뱉고 꽁쳐버리고 뭐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순한 사람도 투쟁 조끼만 입으면은 왠지 구호도 잘 나오고 투쟁 뭐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끼를 입고 힘을 과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조끼를 입는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실제로 힘이 있어 보입니다. 조기 축구회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니폼을 입은 팀하고 입지 않는 팀하고 시합하기 전까지는 누가 이길 것 같이 보입니까? 바로 유니폼을 입은 팀이 훨씬 조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니폼 입은 팀이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조직적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조끼를 입은 것이 훨씬 위력적으로 보인다고 하는 거죠. 혹시 위악이라는 말 아십니까? 악하게 보인다는 거죠. 악하게 보인다는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폭 아시죠? 조폭. 조폭들은 보통 뭐를 합니까? 조폭하면 떠오르는 거. 등짝에 용문신을 하는 거죠. 목욕탕에 가서 가끔 그런 분들을 보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엄청 악해 보이죠. 그런 비슷한 것 아닌가 싶은 거죠. 평상시에 우리 노동자들은 매우 선하죠. 근데 이제 투쟁 조끼만 입으면은 갑자기 거칠게 보이고 전경만 봐도 막 분노가 불끈불끈 새기고 막 달라들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투쟁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위장 전술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투쟁 조끼를 입으면 잘 하기도 하죠. 세 번째로는요, 민원 처리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노동청에 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조끼를 입으면 훨씬 이 처리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민원 처리를 잘못했다 그러면은 근로감독관이 봤을 때 이 양반이 최소한 1인 시위라도 하면 어쩔까? 아니면 이 앞에서 집회를 하면 어쩔까? 이런 것 때문에 매우 민원 처리가 빠르고 애매한 것도 노동자 입장에서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설사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주변에 민주노총 조끼를 구할 수 있으면 조끼를 입고 노동청을 한번 가보세요. 금방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인데 국제적으로도 민주노총 위상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이제 국제노총 회의를 가봐서 느끼는 건데요. 국제노총 회의를 가면은 다른 나라 노동조합 간부들이 우리나라 이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민주노총 조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97년 아마 이때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죠. 신자유주의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것이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정책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96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정예교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죠. 이때 바로 민주노총은 해가 넘기고 97년까지 총파업을 벌이죠. 전 세계에서는 당시 민주노총이 벌이는 이 투쟁력을 보고 대단히 큰 박수를 보낼 뿐만 아니라 존경심까지 나타나게 된 거죠. 대부분 신자유주의 정책이 밀려서 뒤로 후퇴하는데 한국의 노동자만 용감하게 투쟁을 했다고 하는 거죠. 민주노총을 보면은 투쟁을 떠올리고 민주노총의 상징인 조끼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 이런 겁니다. 민주노총 투쟁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더 많아져야 되겠다. 거리든 현장이든 조끼 입은 사람이 넘쳐나야만 세상의 흐름은 조금씩 바꿔질 것 같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노동 3권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집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로 투쟁을 벌이거나 그런 일로 고공농성하는 일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노동의 가치를 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끼 입는 사람을 더욱더 많이 만들고 조끼 입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 그런 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의성 노동TV 마치겠는데요. 마치기 전에 정의성 노동TV 구독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동을 다루는 채널이 보다 더 인기가 많아야만 노동 존중 세상이 빨리 온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구독자 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다루는 채널이 많아져야 한다.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앞당기는 것이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신 분들 많이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